부동산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줄면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부족인 서울 강남 주택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연기로 더욱 과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이 입주를 마치는 2023년이면 입주 절벽이 올 가능성이 존재해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방주택시장의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주택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다음 달부터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피하고자 미리 돈을 빌리는 선수요 대출을 은행 창구 지도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남권 프라임 오피스 빌딩 실질 임대료가 강북 도심권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2010년 이후 강남 권역에서의 프라임 오피스 공급이 도심권에 비해 현저히 적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01만 2천 가구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고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인 가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월요일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집값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는 등 이 매매가가 좀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저금리 기조로 갈 곳을 잃은 목돈이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번 이 규제를 피한 쪽으로 좀 옮겨갈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6.19 대책이 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지 오늘 부동산 이 책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과 좀 함께 만들어갈 텐데요.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성공투자 함께해주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대표님 기다리는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또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봐야겠죠. 네네. 6월 19일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된 이후에 벌써부터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 좀 줄고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6.19 대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좀 분위기가 얼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약간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살려고 했던 가격들이 지금 좀 다운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PPT를 보면서 6.19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6.19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요, 이제 지금 현재 청약 시장의 그 과열 현상을 막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6.19 대책이고요. 지역별로 주택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추가 선정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 수준 상향을 지금 하겠다. 이건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에 따른 효과로 따지자면은 시장 과열을 지금 막겠다.
청약 과열도 막겠다. 그리고 맞춤형 청약 제도를 조정을 하겠다. 뭐 1, 2부 나눠가지고 오늘 이제 6.19 대책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거고, 서민이나 대신에 중산층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강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겠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민은 어디까지가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조정대상 추가지역 선정은 전매 제한 기간 뭐죠? 입주치까지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지금 조정지역이 대상이 됐고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곳들이죠. 자, 그러면서 택지 유형, 민간 택지,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부 다 바뀌는 거고, 공공택지는 1년이었던 게 이제 소유권 이전까지, 그 외에 민간, 공공 전부 다 소유권 이전까지 지금 전부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중간에 파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전매 기간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7대 도시까지 지금 조정 지역이 연결이 됐죠. 지금 과천시, 성남시 그리고 하남이 들어갔고요. 고양, 남양주, 광명이 이번에 재건축 단지가 있다 보니까 포함이 됐겠죠. 광명까지 해서 이제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을 하시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까지 이제 매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뭐 해운대, 연제, 동래구, 남구, 수영, 부산 진구, 그리고 기장군, 뭐 세종 특별자치도도 들어가 있죠. 해서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변경이 없이 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기장군 같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산 몇 군데 빼고는요 지금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LTV와 DTI가 강화가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주택담보비율, 대출비율, LTV 같은 경우는 현행 70%에서 60%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다운되는 거죠. DTI는 60에서 50. 단 서민 실수요자 디딤돌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서민들 부부 합쳐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 6천만 원인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DTI를 적용을 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사시더라도 이제는 현찰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생애 최초로 구입하신 분은 7천만 원까지 연소득을 부부 합산 인정을 해준다 이 소리죠. 그리고 주택 가격은 대신에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그동안에 무주택 세대주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융자를 조금 더 많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조금 더 DTI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같은 경우도요. 지금 서민층 세대는 지금 보호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2017년 7월 3일부터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서 뭐 선대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재건축 규제도 지금 현재 강화되는 게 뭐냐면 조합원은 과밀 억제권역 내 최대 3주택까지 예전에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2주택까지 준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짜리인데 동시에 팔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한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주택은 두 개인데 예를 들자면 60제곱미터짜리 하나는 만약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더 받으실 수 있는데 3주택은 없어지고 2주택까지 가능하지만 이거는 단독으로 매도할 수가 없는 그런 주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주택까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2주택까지 허용을 해주지만 결론은 지금 이제 동시에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잘라서 못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주택을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법이 지금 이제 법 자체를 또 바꾼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법 자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뭐 나머지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LTV나 DTI나 아니면은 지금 현행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제도들은요. 노무현 정부 때 발표됐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더 약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제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거는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금전이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유세라든가 투기가열지구라든가 이런 게 약간의 지금 이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데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투기가열지구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건데 올해 이제 이주 세대가 움직이면서 그걸 또 과열로 봐가지고 과열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가 좀 더 심각해지는 건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유한 편이다. 우리가 오랜 시절 더 강한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DTI 적용도 더 뭐 40%대도 있었습니다. 40%대도 예전에 그랬을 때는요 분양권을 사시게 되면 돈을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다? 아파트가 가격은 올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실구입자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주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투기자들이 빠져나가고 실소유자들이 움직이면서 프리미엄이 약간 덜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만큼 그리고 기존보다 강한 규제책은 아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실거주할 내 주택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투자하시기 전에 그리고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같이 좀 살펴볼까요? 아, 네. 저는 강동구 둔촌동 4단지거든요. 네. 아, 근데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5년 뒤에 그냥 입주를 해야 되는지 분양을 받아서 네. 그걸 갖다 지금 타임을 몰라가지고 그분 좀 전화 좀 한번 드려봤어요. 네, 지금 강동구 둔촌동에 주공 4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계속 좀 보유하고 있다 분양까지 받아야 할지 아니면 좀 지금쯤은 매도를 해야 할지 자,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 전문가의 눈으로 좀 살펴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아파트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17년, 15년 이상 됐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이제 투자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다 들여다본 곳입니다. 둔촌동 이렇게. 둔촌동에 있는 지금 한 5천 세대 이상의 이주를 하는데 아직은 이주가 아니고 7월 달에 관리 처분이 나는데 벌써 지금 한 400세대는 이미 이주를 했고 나머지 이제 5천 세대가 이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관리 처분 나면은 이제 그 이주를 할 겁니다.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덕지구도 있고 지금 고덕에서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몇 평형을 갖고 계시죠? 34평이요. 34평. 옛날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옛날에 한 6억 정도. 6억 정도. 지금 시세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뭐 12억 뭐까지도 갔었대는데 네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자, 우선은 지금 권리가액은 얼마 받으셨어요? 권리가액은 1억 6천 정도요. 1억. 6천. 아니 1억. 모르겠대 정확하게. 아, 6억에 지금 받은 이 물건을 이거는 이제 네네. 분담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권리가액, 물건의 가치를 얼마 인정받으셨어요? 지금 거의 9억대 인정받은 거로 제가 알거든요. 아 권리가액이요?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안 봤는데 예. 모르겠어요 잘.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 9억은 넘는 것 그렇지. 같아요. 9억이 넘어요, 네, 지금. 네. 이걸 1억 예, 몇 예. 천이라고 하시니까 깜짝 아, 놀랐어요. 예, 예. 자, 9억이 넘어갑니다. 9억이 네. 넘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실제 조합원 분양가도 있고 일반 분양가도 있고 그 갭도 10에서 20%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9억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34평 아파트가 최소한 2,800에서 2,900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본인은 지금 현재 이 물건을 당장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12억을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이제 3천만 원까지 갈 거냐라고 따져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당장에 팔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져가신 지도 오래됐고 분담금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몇 평 신청하셨죠? 34평이요. 34평 작은 거 갖고 계세요? 큰 거 갖고 계세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작은 거요. 작은 거. 네네. 그 34평 지금 했으면 분담금도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본인은 사실은 6억에 이걸 사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주위의 시세는 이게 최소한 3천만 계산해도, 그러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12억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사장님은,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네. 입주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년 있다가 입주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고민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나온 정책 때문에 얘한테 문제가 있느냐?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별다른 그런 제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이 너무 묶이면 풀어질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더 강한 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또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주택이 이거 하나인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관리 처분이 났잖아요. 그죠? 그럼 네.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지나갔어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사시잖아요? 다른 주택. 만약에 새로운 주택으로 뭐 전세로 이사를 하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세테크를 여기서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주택을 지금 현재 둔천지구가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지나고 관리 처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는 당연히 지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날짜 지나가지고 다른 주택을 사셔가지고 들어가서 1년만 거주를 하잖아요. 1년만 거주를 하면 아무 때나 팔아도 이 새로 산 이 주택은 비과세를 받습니다. 또 하나 아니면 비과세를 받는 조건은 대신에 새로운 주택에 2년 준공 나고 나서 2년 안에 입주하고 나서 1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실수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주택을 사고 나서 이 지금 현재 둔천지구 주택이 준공하고 나면 얘가 지금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치면 일시적 2주택 3년을 넘어서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나고 나서 2년 안에 5년이 지나도 2년 안에 이 실수요 주택을 매매하면 또한 비과세를 또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러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방송 보고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세미나 때 오셔서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 네. 해서 준공 나기 전에 준공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2년 안에 5년이 지나든 6년이 지나든 지금 둔천주공이 준공하고 나서 2년 안에만 팔면 얘는 비과세를 받아요. 네. 예, 그리고 1년만 거주하고 막 팔아도 비과세를 받고 세테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대체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주택. 주변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면 상세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물건이 하나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택을 이번 타이밍에 하나를 사서 비과세 받는 거 요건을 갖춰서 지금 현재 세테크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속 시원했습니다. 네, 네. 고민했었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아파트 꼭 입주 때까지 5년 이상 더 가져가셔야 하고 또 세테크하는 방법까지 좀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도움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안내되는 오프라인 세미나도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전문가의 좀 의견을 들어본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고민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지역 같이 좀 살펴볼까요?
아, 예, 그 4, 5년 전쯤에 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한아름 아파트를 매수했었습니다. 네. 네, 정말 교통도 좋고 직장도 집사람하고 같이 이동하기에 좋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네. 올해 이제 자식이 3명 있는데 교육 때문에 일원동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일원역 근처로. 네. 그래서 요거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전망은 어떤지 해서 전화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4, 5년 전에 수서역 수서동에 이 한아름 아파트 이제 보유하고 살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의 이제 학군 문제로 일원동 쪽으로 지금 이사를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좋은 지역 이동일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다자녀를 이제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네, 힘들어. 어렵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집안에 계신 분께서 지금 이제 일원동 쪽으로 옮기실 만합니다. 사실은 교육 문제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수서역이 이렇게 있는 곳이죠. 3호선하고 이렇게 분당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제 탄천이 흐르고 있고 뭐 고등학교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안에 학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좋고 다 괜찮아요. 여기도.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왜 이분이 이쪽으로 옮기실라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1, 2등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도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포라든가 그 다음에 이론 그 다음이 수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조금 더 움직이는 건 좋긴 한데 그러면 여기가 뭐 큰 차이 없어서 뭐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아파트를 이제 자녀가 셋이나 되니까 움직이시려고 여기에 계신데 여기로 이제 움직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교육이 조금 더 얘보단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느 아파트로 움직이시려고 그러신 거죠? 지금 아무래도 자식이 3명이다 보니까 네. 방이 좀 넓은 이제 거기 센터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방이 4개짜리입니다. 예. 아, 방이 4개짜리 샘터마을. 샘터마을이 가격이 11억대 이상 가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30평대? 예, 맞습니다. 예, 제일 작은 11억대 평수가 정도 이제 하고 30 있고 전용 면적이. 본인은 똑같은데 9억대. 그죠? 9억에서 예, 9억 5천대. 그러면 이게 예. 지금 차이가 나니까 얘를 팔고 얘를 샀을 때 가치가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지금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얘나 연식이 비슷해요. 그죠? 얘도 훌륭한 아파트예요. 사실은. 지금 살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통도 교육 편하고요. 문제만 따지자면은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낫긴 한데 만약에 투자까지 연결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록수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얘는 지금 15층, 11층, 15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는 5층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매매가가 한 12억 갈 겁니다. 12억. 근데 우리는 이제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이죠? 이제 3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움직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고 가지 않는 이상은 12년은 여기 이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애들이 계속 학교 가니까. 그죠? 예. 최소한 12년. 근데 아직 3살짜리기 때문에 15년 이상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록수가 가격이 많이 뜨긴 했어도 나중에 재건축까지 바라보기에 투자 목적으로 가면 상록수가 훨씬 낮고 지금 센터마을로 갈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예. 센터마을이랑 얘랑 따졌을 때 얘가 뭐 교육이 좋고 좀 넓어서 11억이 가는 건 이유가 있겠지만 9억 5천짜리 얘가 훨씬 더 실속적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만약에 아무것도 안 샀다 그러면은 뭐 얘를 초이스 해볼 수 있겠지만 둘이 크게 뭐 투자 목적으로나 뭐 큰 적은 없어요. 교육 때문에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데 기왕이면은 상록수를 사서 수리를 잘 해가지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선생님 좀 고민이 좀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군 때문에 이사를 좀 계획하고 계셨지만 좀 장기간 실제 거주하실 용도라면 좀 투자 목적까지 함께 고려해서 바로 근방에 좀 상록수 아파트를 같이 비교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현장 가셔서 한번 발품 더 팔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사하고 싶은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도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마곡 지구에, 네. 수명산파크라고, 마곡 수명산파크라고, 마곡에서는 제일 먼저 지은 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4단지를 지금, 매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 학교가 4단지 쪽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형평수는 또 4단지하고 5단지만 있고요. 그래서 4단지 쪽을 지금 매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여기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매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전세 가라. 이러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마곡지구 내에 위치한 수명산파크 4단지 아파트 네. 학군 때문에 좀 네. 가볼까 했더니만 좀 너무 많이 네. 오르지 않았나 이 부분이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네. 의견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서 전세로 그냥 있으래요? 예, 예. 자, 전세로 2년 전에 전세 끼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1억 이상이 저기 그 김포 한강 신도시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2억을 현재 갖고 있고요. 아파트 네. 투자하신 분들이나 다세대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2억이 3억 됐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물론 김포 네. 한강 신도시를 팔고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네. 아파트를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억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단지가 수명산파크라는 곳인데요. 네. 지금 4단지 얘기하신 거죠? 네네, 예. 4단지 여기 4단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는 마곡지구가 아니고 발산지구죠. 마곡지구 옆에 네. 발산지구입니다. 예, 예, 예. 네, 마곡지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서. 자, 여긴 네, 좀 발산지구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지금 몇 평 보신 거죠? 24평, 5평? 예, 얼마예요? 가격이? 지금 최저가 4억 8천부터 5억 뭐 2천까지 그렇죠. 다양하더라고요. 4억 8천에서 5억. 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곡지구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가격이 네. 얼마나 되나. 가까운 데 한번 보시죠. 여기 방화역 쪽에. 자, 네. 방화역 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힐스테이트. 네, 예. 네, 마곡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 25평대가 몇 군데 있어요. 작은 데가. 7억 네. 넘어가죠. 7억 예, 8천 가격이 막 좀, 이렇습니다. 예. 7억 5천 막 가격이 이래요. 차이 나더라고요. 30평대는 또 이제 뭐 8억 8천 막 이러는데 7억 몇천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예. 네. 우리는 마곡 4단지가 아직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직 마곡지구가 입주를 다 안 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주택이 더 부족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얘도 덩달아서 같이 평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발산지구의 마곡 수명산파크 이런 것들이 가격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도 잘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뭐 마곡지구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기회인 거예요. 기회. 사실은 지금 4억 5천, 4억 9천에서 5억하고 7억 8천하고 가격 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들어갈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더 갈 데 있어요?
김포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5억대 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땡큐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직 주변에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읽혀주지 않아서 실속주의 가격이다 이거예요, 지금. 응? 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면 더 올라갑니다. 마국 주고. 지금 아직 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도 같이 올라갈 건 건덕지 남아있다는 거. 결론은 뭐냐면 손해볼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된 것 때문에 사실은 끄덕끄덕거리면 가격이 이제 지금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얼른 교육 문제도 그렇고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셔도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과연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는 타이밍인지 궁금한 점 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셔도 전화로 저희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요. 자, 전화 상담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뭐 더 발표되면 더 다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A급 물건이 그렇게 자꾸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청약시장이나 아니면 뭐 분양권 시장에 어떤 큰 변화는 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이주 세대가 이주하기 전에 올해 말쯤에 15,000세대 벌써 지금 7월 달쯤 되면은 둔천도 아까 보셨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주를 하죠. 5,000세대 이상이 이주를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거기서 5,000세대뿐만이 아니라 15,000세대가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강남에서 15,000이면 강북, 경기에서 더 멀리 경기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부동산 경제를 떠나가지고 한국 경제를 떠나가지고 전세가가 치솟는 일이 올해 말쯤 되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 필요한 주택을 사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익형 부동산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당장이 좀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앞서서 일부에서도 부동산 대책 이야기 좀 잠시 나눠봤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청약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책이 좀 몇 가지가 더 얹어진 것 같은데 청약 관련된 대책들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제도다. 이거를 이제 좀 깔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순위 청약 접수 일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 청약 접수 생략하고요.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금 만드는 제도인데 1일차 원래 현재 모습은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3일차 2순위, 그 다음에 4일차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 1일차 특별 1순위 중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좀
굉장히 축소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1순위 중에서 기타 지역 거주자. 그러니까 거의 뭐 2순위들은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순위.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가 1일차가 특별 공급을 하고요. 2일차가 1순위 중에 서울 거주자로 하는 거고, 서울로 예를 들자면 3일차가 1순위 중에서 경기 인천 거주자. 거의 이제 1순위에서 다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청약저축 자체에 지금 개선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열 경쟁을 막고 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재당첨자 제한 제도를 둡니다. 광명시, 부산 진구, 기장군에서 시행일 이후에 공급되는 주택 17년 말 5,437세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에서 5년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청약 조정 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나중에 이제 블로그 보시면서 확인 한 번 더 하세요. 1순위 자격 강화. 국민주택 청약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 구성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이제 혼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자격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2순위 자격도 강화되는데요. 청약 통장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청약 통장 필요 없어 했는데 그게 또 아닌 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점제 40% 유지. 일반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를 4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지금 현재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40%를 의무적으로 배정합니다. 가점제 40%를 지금 이제 뭐 막 일어나는 거품을 좀 많이 지금 투기 가열이 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투기 가열 지정 등 극단적인 규제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급냉을 막으면서 과열 지역으로 투기 수요자들을 이제 걷어내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투기 수요자를 걷어내겠다는 건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을 걷어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쯤 이제 서민들은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청약제도의 부분이 아니라 DTI 문제로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과열이 재발할 수 있는 시장을 지금 감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가열 현상을 맞춤 현상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하겠다라는 건데요. 하반기 때 금리 인상이 있고요. 입주 물량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지금 제도를 하고 아직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지금 하반기 금리 인상, 입주 물량, 하반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급냉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수요가 계속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1순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몰림이 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 계약금만 있으면 안 되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도 DTI 적용 받기 때문에 우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기 수요자들을 위해서 지금 방어제도로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8월 종합대책 이전까지는 지금 계속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죠. 8월 달에 나왔을 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투기가열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과열이 계속 되면은 투기가열 지정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재건축 시장에 이렇게 얼음 시장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끼리 조합원 승계 이전이 되지 않는 거죠.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두 사람 다 박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매 금지인 물건을 거래를 하시게 되면 공증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하게 돼요. 사실은 공증을 해서 나중에 전매가 풀렸을 때 뭐 이전 등기 시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전매가 풀렸을 때 그때 이제 이전 등기 해온다라는 식의 어떤 그 방식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공증 사무실까지 지금 조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사무실까지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이 쫙 다
잘못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만 투자를 좀 해야 되고,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뭔가 이런 제도를 빠져나가서 뭔가 투자하신다고 하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미나 오시면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사실은 서민들한테도 필요하고 서민들 6천만 원 이상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땡큐한 일이겠지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한테도 굉장히 땡큐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금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풍년을 만났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수요를 고민하고 계시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대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역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 가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같이 살펴볼까요? 저는 임은 레미안 2차요. 네. 매수하면서 실거주 하는데 그 향후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임은 뉴타운 지역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 투자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가 그거 두 가지 한번 전만 좀 알려주세요. 네. 자,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레미안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해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또 투자 목적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이제 이문 뉴타운에도 투자를 좀 해도 괜찮을지. 자, 이 두 가지 질문,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문동 쪽에서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거기 그쪽에 살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문동 아파트를 생각하셨죠? 가격 때문에요? 네, 가격도 있고 그래서요. 실거주하기 좋은 가격이라서?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청량리가 지금 개발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도 조금 향후가 좀 미래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 이제 이문동 쪽에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레미안 이 근처에 지금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매가 얼마죠? 4억 5천이요. 4억 5천. 자, 우리는요, 부동산이라는 걸 바라볼 때, 자, 이게 이제 그 서울시 지도죠. 서울시 지도를 조금 좀 줄여놓은 건데, 여기가 이제 용산이고요.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매길 때요. 지금 현재 이제 용산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인데, 강남에서 뭐냐, 가깝냐를 봅니다. 우리가. 강남에서 멀면 멀수록 프리미엄이 떨어지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형성돼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이문동은 강남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량리가 지금 현재요. 청량리 자체가 특별하게 그렇게 지금 그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청량리 자체에도 지금 이제 아직 그게 접목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청량리 쪽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럼 왜 그러냐면 주택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못 해주고 있어요. 그냥 중심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근처에 그냥 요 근처에 아파트를 만약에 조그만 거,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아파트 연식이 좀 조금 더 된 거, 뭐 2004년식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아파트는 2004년식이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한 9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거 같은 가격이면 이 안에다가 사요. 4억 5천이면. 그러니까 이 이문동에다가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 청량리 그래요? 개발이.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거주 목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네네. 사실은 이문동보다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강남이랑 가까운 거리에 이 금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호동. 네네. 금호동에 가서 94년식 25평 아파트들이 4억 5천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사야 되냐? 금호동을 사야 금호동. 된다 이거죠. 네. 아. 얘랑 비교를 하자 그러면. 네네네. 네. 그리고 투자 금액 1억 5천은 월세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놔둬도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놔둬도 네. 되는. 그럼 여기 아파트가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여기 네네. 이문동에 그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도 고만고만하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 1억 5천은요, 뭐 네. 얼마큼 불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세를 띄고 사는 다세대 세 채 정도에 대한 투자를 하시거나, 네네. 아니면 이 청량리 쪽에도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네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문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좀 네네. 되도록 근거리, 강남에서 근거리 쪽에서 투자 네.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이문동에서 좀 오래 사신 분이 아니라면 좀 새롭게 좀 거주지와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조금 다른 지역을 좀 눈을 넓혀보실 걸 권해드렸어요. 그중에 한 지역으로 금호동 추천드렸으니까요. 그 지역 내에서도 또 유망한 곳 찾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매수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 좀 구해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예, 저 실거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아현역 푸르지오랑 용산의 신계 이편한 세상 30평대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네. 자, 실제로 거주하실 목적으로 아현역 근처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용산 신계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아파트, 이렇게 두 곳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전문가는 어떤 아파트가 실거주하기 좋다고 판단하셨을지, 자,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거주 하시려고요? 예, 실거주, 예. 실거주. 결혼은 하셨어요? 결혼을 했고요. 애가 지금 5살인데 그렇구나. 초등학교 가기 전에 좀 자리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용산 이편한 세상 쪽에, 신계동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여기가 아직, 개발이 아직 덜 돼가지고, 네. 사실은 좀 매매가 한 9억대 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9억 정도 하는데 이번엔 조금 더 호가가 좀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신계동이 좋은 동네입니다. 동네 자체는 앞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저랑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곳이 아현동이죠? 예, 아현역 아현역 푸르지오. 푸르지오. 아현동에 있는 아현역 푸르지오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지금. 네. 예, 여기가 전철이랑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잘 돼 있죠. 네. 예, 교육도 잘 돼 있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시기에는 지금 이거 얼마 하죠? 한 8억 정도 하는 것 8억. 같아요. 뭐 계란 9억, 1억 차이 나는데요. 네. 지금 뭐 여기 공덕자이나 마포 레미안은 10억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현역 푸르지오 8억이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여길 갈 것 같아요. 네, 신계동이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동안 계속 지금 아직 현재 모습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예. 주변이 다 개발지라서 아이 예. 교육시키기엔 동네가 아직은 좀 썩음썩음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랑 투자랑 같이 내다보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 가지만 잡아야지 안 그러면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여력이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아이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현역이 조금 더 훨씬 낫다. 이렇게. 여기 굉장히 좋거든요, 위치가. 그래도. 예. 네네. 저 같으면은 신기동보다 여기를 초이스하겠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님 실거주 목적이시고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가 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계동보다는 아현역 근처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조언 드렸어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좀 이사를 가볼까라고 생각한다면 걸리는 부분이 참 많죠.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이런 부분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서부지역번호 02-1638-39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좀 문의 주신 내용 살펴볼 텐데요. 자, 뒷번호 800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탄 신도시의 이지더원 아파트 매수 금액은 25평형의 2억 9,500만 원입니다. 투자로 접근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탄 신도시의 이지더원 아파트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아파트 25평형이고요. 매수 금액은 2억 9,500만 원인데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평대라고 그러셨나요? 네, 25평형. 25평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따지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리베라의 파스리장에 좀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시범이라고 써 있는 곳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여긴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얘네들은 25평이 없어요. 근데 대체주택으로 얘가 역할을 아주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더원. 그래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셔도 괜찮다. 실속주의 아파트면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아까쯤에 그 수명산 파크처럼. 그래서 얘는 동탄 이지는 사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네. 네, 이지더원 아파트 이 주변 지역에 없는 25평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평형으로 오히려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동안에서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좀 도움 드렸는데요. 언제나 방송 시간은 좀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표님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데 있어서 신탁 물건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신탁 물건을 잘못 건축주한테 입금하게 되면은 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듣는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몰라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개인이 결론이 5년 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직문직답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또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좀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될 때고 액션을 취할 때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벌써 행동을 하고 있죠.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이 바로 좀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안전한 부동산 투자 방법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세테크 부분까지 전문가와 좀 1대1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세미나고요. 오후 1시에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미리 예약 문의 주셔야 또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상담도 저희 계속해서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주세요.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말도 알차게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